좋은 우상향이 과거 네페스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뭔가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페스가 나름 좀 공식처럼 볼벤 상단 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크게 이탈 안 하고. 그럼 이런 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좀 중장기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2년, 3년 보고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몇 달이면 그 우상향 추세가 끝나고 조정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줘요. 자, 그럼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을 내가 꾸준히 투자하고 싶으면 사실 우상향이라는 건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우상향하는 추세의 특징은 볼벤 상단이라던가 5일선, 15일선, 21선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밟고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단을 이탈했을 때는 그냥 잘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더 사고 싶어. 불타기 하고 싶어. 난 여기서 사봤는데 안 팔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오면 좀 더 사요. 그리고 올라가서 안 팔고 있었는데 여기 왔어. 좀 더 사요. 이렇게 특정 좋아하는 선 한번 만날 때마다 사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은 꼭 하셔야 돼요. 추세라는 건 이렇게 일정, 예를 들어 얘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상향 추세예요. 우상향 추세에 있는 걸 샀다. 그럼 얘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딛고 올라가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죠. 자, 그리고 우상향이 끝나면 이렇게 박스권을 긋습니다. 예, 네페스 우상향 추세가 끝나고 박스권을 형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로 갑니다. 근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하고 깨면 이제는 우하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추세, 딱 내가 잡고 싶은 구간이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매수는 무조건 내가 차트를 봤을 때 분봉이든 주봉이든 어디에 숨어 있을진 몰라요. 그 선을 찾아서 그 선 올 때마다 불타기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 선 이탈하면 익절.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잡고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권 행보하고 있는 종목은 목표가가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요. 안 돼요. 아니, 통평님 가정의 평화 지금 부부 동반 모임, 부부 동반이란다. 그 부부끼리 그 여행 가셨는데 지금 주식 방송 보시면 어떡해요. 치킨이라도 시켜 드세요. 하나 시스템. 그래요. 그럼 이런 게 딱인 거죠. 자, 그럼 얘도 지금 최근에 얘 보면은 뭔가 기준점은 하나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좀 아니 되면 거래량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대충만 봐도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딛고 꼭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60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준점 잡고 내가 지금 사고 싶어. 그럼 지금 사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주봉도 추세 괜찮고 분봉으로 볼까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120분 봉상 볼벤 하단선을 딛긴 하는데 그냥 만약에 제가 하나 시스템을 산다라고 하면은 61선 부근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요 구간 딱 이 자리를 기다리면 딱 이 자리를 기다려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충 뭐 이 자리부터 지금 우상향 추세는 밟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부터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로 넣어놔요. 매수 주문 이 자리부터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로 매수 주문 넣어놔요. 이 윗구간에서는 안 사요.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 절대 안전한 게 잡고 싶으시면 이 사익 구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익 구간에서 애매한 이 사익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 사는 거잖아요. 요 구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사익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최대한 평단을 이 구간으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시스템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 61선 부근까지 최대한 왔을 때 큰 부담 없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뭐 이탈하면 손절한다. 왜냐면 우상향 추세가 한번 가던 게 이탈하면 그때는 요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겁나 지겹게 횡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면 아웃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죠.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알 방법이 없죠. 근데 보통 신규 상장주 막 공모 됐다 하면은 기대감 가지고 뭐 따상 뭐 시작부터 막 100% 올라가고 막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공모주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그 공모주는 특히나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뭐 단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건 투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변동성을 즐기는 강심장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아유, 통편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두 분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맛있는 걸 주시네요. 하이트질로 우상향 들어간 것 같은데요. 또 이 하이트질로는 또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 하이트질로는 우상향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이트질로는 우상향을 밟고 올라가다가 얘도 지금 똑같죠. 보면은 우상향 밟고 올라가다가 볼벤 상단 딛고 가다가 지금 이런 차트들만 봐도 이해가 가죠. 추세를 밟고 일정 구간으로 딛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박스권 장세가 오고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 우하향 추세를 밟는다. 그림을 진짜로 그리네요.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받다가 박스권 형성했다가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니까 우하향 추세로 변경.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가는 한 번에 특히 뭐 잡주들이야 뭐 그런 거는 이렇게 갔다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약간 묵직한 애들일수록 중간에 박스권을 한 번씩은 꼭 켜요. 횡보 기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해도 갑자기 이렇게 반등 안 해요. 똑같이 횡보 기간을 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중간중간을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도 우하향 추세를 밟다가 최근에 박스권에 들어간 거예요. 우하향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자, 박스권 상단 다시 왔죠. 그럼 이제 하이트질로는 여기를 뚫으면 그때는 아까 말한 추세대로 이렇게 횡보, 하락, 횡보, 이제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못 뚫으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을 가겠죠. 지금 가격이 36,700원이에요. 박스권 상단부에서 내가 물렸어요. 그러면 32,000원이면 아래로 10%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염두해야겠죠. 10% 이상 아래로 열려 있다라는 걸. 그러면 이런 거를 들어가기 더 좋은 시점은 뭐냐? 이 상단을 뚫고 위에 안착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든가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손절가를 잡든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241선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아니면 비록 얘가 박스권 상단이긴 하나 나는 겁먹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천천히 박스권 하단부를 간다는 거 나 이미 인지했어요. 그래요? 박스권 하단부 가면은 대충 한 3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들어가서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야금야금 분할 매수해서 31,000원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그게 아니면 손절가를 241선 잡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박스권 상단 위로 주가가 막 이렇게 삐리삐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든가 하시면 됩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제 영상을 처음 보셨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 영상들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급등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간다 덜 간다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왠지 이건 이제 앞으로 갈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트 그러니까 결과 나오고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사후 분석 막 하면서 자 보시면은 이때 얘는 뭐 매집봉이 뭐 여기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요런 거. 근데 사실 여기서 하이트 진로는 박스권 하단 붙이고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때 하이트 진로는 위에 갭자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박스권 하단부를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지금 이제 메꿨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메꾸기 전에도 하이트 진로는 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올라갔을 뿐. 뭐 근데 그렇게 영상 보면은 그런 거 많긴 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왜 얘가 올라갔는지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얘가 왜 올라갔는지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얘가 올라갔든가 말든가 올라가기 전에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많이 볼 때 혹은 책을 읽거나 뭘 할 때 왜 얘가 올라갔는지를 분석해주는 사후 분석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